이 학원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 학원 어려워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 더 붙여. 이 학원을 다니기 위한 학원을 붙여요. 이 학원을 버티게 해주기 위한 과외를 붙여. 이게 저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치동 원장님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만드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바닥을 닦거나 일부러 책을 정리하거나 그다음에 뭐 청소기를 돌리거나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아이들의 뇌가 쉬거든요. 그게 의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의지가 그 앞에서 대답할 때 그 감정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은 뇌과학도 많이 발달했으니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굳은 실천 목표 이런 걸 세우는 게 우리의 학습 동기나 과제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실천 목표, 어떤 목표를 딱 세워요. 성취 목표를 세워, 나 서울대 가야지, 나 영재교 가야지, 나 어느 대학 가야지, 나 꼭 인서울 해야지. 이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제 집중력과 이 학습 동기가 계속 선순환을 하느냐, 책임감과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포인트에서 우리는 과제 집중력이 생기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을 때 이 과제 집중력이 연결되고 이 과제 집중력이 책임감이 다시 이 학습 동기를 이제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이런 궤도에 올라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 목표를 세워놓고 저걸 위해서 괴로운 걸 참는다. 이거는 목표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이 프로세스 위에 태워라. 그게 뭐냐? 이게 내 거다 이거죠. 이게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내 거.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공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요 선순환 사이클에 올라타기가 힘들다. 요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딱 감정을 가지고 성취 목표와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들은 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잘 안 미치더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임감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애초에 책임감을 주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네 공부가 네 거다 이게 아니고 너 공부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거 자체가 벌써 엄마가 애들이 느끼기에 그런 환경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나요가 아니고요. 책임감을 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발언들 안 하면 돼요. 너 엄마가 이번에 하면 뭐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엄마 이번에 너 하면 뭐 사줄게.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 말 한마디도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너 그러면 네가 이번에 하잖아. 엄마도 기분 좋고 너도 기분 좋으니까 우리 돈 모아서 뭐 같이 사자. 야, 우리에게 선물을 주자. 이거랑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엄마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 엄마가 아싸. 그럼 나는 상품을 떼내는 거고 엄마가 공부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 거죠. 누가 봐도. 근데 이게 아이들이 되게 이 구조를 쉽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어렸을 때 문제집 풀다가 보면 엄마가 막 집어 던지고 하지 마. 그럼 애가 안 한다고 그러면 엄마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네가 풀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책임감을 느끼길 바라느냐? 우리가 못 느끼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이 큰 설계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들 불쌍한데 그냥 공부 안 시켜주세요. 어머니 나중에 시키세요. 이게 아니고 이 책임감과 어떤 이 만족감을 느끼는 프로세스에 애를 집어넣는 이 설계가 내 일상생활이 공부고 내 공부가 일상생활이다라는 이 설계를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많은 선배 학부모들과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믿을 뿐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아들 3명 서울대 보냈다는 엄마가 나와가 얘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고 독서 많이 시키면서 많이 토론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어. 그러면 아이고 속 편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아이고 뒤에서 뭔가 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나요? 전에 엄마가 책임감을 안 느끼게 하고 있는 그 말, 책임감을 없애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그 말할 때 말투만 좀 바꿔도 훨씬 나아진다.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랬을 때 엄마 하실 수 있을까요?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화내는 게 아니라 너 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냐? 너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는 진짜 네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또 솔직해야 돼. 이렇게 또 뻥치면 안 돼요. 너 공부해도 엄마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뻥치면 안 돼요. 엄마도 네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네가 공부 안 하겠다는데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는 엄마는 네가 열심히 하겠다면 도와줄 수 있지만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네가 근데 나중에 너랑
아빠랑 엄마랑 더 힘들겠지. 이 정도의 정말 솔직하면서도 아이에게 책임감을 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잖아요? 생각보다 달라집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학원에서도. 선생님, 저 이거 하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애들이 하거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나한테 도움되는 생각하니? 하지 마. 선생님은 너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은 있는데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선생님한테 손해갈 건 하나도 없어. 알겠지? 안 와도 돼.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애들이 떠들잖아요? 너는 왜 돈 내고 와서 떠드냐? 돈 안 아깝니? 그냥 안 다녀도 돼. 나 선생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발언들은 정말 전 진심이거든요. 이런 진심 어린 발언들을 부모님이 정말 그 아이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애들이 약간 정말 이 반응을 보여요. 애들이 선생님 저 앞으로 안 떠들게요 라고 하면 막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데 있어요. 선생님 앞으로 뭐 수업 5분 일찍 끝내주시면 뭐 제가 안 떠들게 얘기하는 데 있거든요. 너가 떠들고 말고가 지금 나랑 협상의 도구라고 생각해?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헉,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아니 왜 그게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왜 선생님한테 협상의 도구가 되는 거지? 안 해도 돼. 그럼 애들이 약간 그런가?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은 보여요.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엄마 아빠가 협박하면 다 때려쳐 이게 아니고 정말 저조차도 아니 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선생님한테 협상의 도구가 되는 거지? 너 솔직히 말하면 네 어머니가 돈 내신 거지 네가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 선생님은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너한테 안 미안해. 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차갑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네가 공부를 여기서 성적 좀 올리는 게 나한테도 솔직히 저한테도 되게 뭔가 실적되고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태도를 보면 이 선생님이 아이의 어떤 면을 보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생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이 아이의 성적을 올려서 나의 실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이 아이의 성장과 이 역량 강화에 열의가 있는지를 이런 반응을 보면 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의 분위기가 저는 진짜 이 학원에서 가르칠 때 가장 좀 뿌듯하기도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세 학기째 가르치고 있는데 저랑 세 학기째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두 학기째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첫 번째 학기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걸 보면서 사실은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면 얘네들도 잘하지만 제가 이 세 번째 반 요 아이들이 막 지들끼리 책상 구조를 막 바꿨더라고요. 막 책상을 막 바꿔 지네 맘대로 앉았어요. 제가 가서 너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안 보이고 막 뒤에 앉은 애들은 막 불평이 생기고 해서 자기들이 제일 잘 보이는 구조로 바꿔서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글쎄요 저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책상을 되게 불규칙하게 앉아서 자기가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이쁘지 않나요? 저는 그 대신에 문제 풀 때는 돌아가라. 하지만 수업 들을 때는 이렇게 듣자라고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반이 수업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수업 분위기가 좋다는 게 뭐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잘 받아 적당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걔네들한테 조인한 새로운 애들도 금방 영향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가면 달라진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진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 너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이야.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이러고 있지 마.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여준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거 보면서 정말 불과 1년 만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서 물론 얘네들 나이가 들어 성장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아이들이 이 태도가 바뀌는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이런 거 안 해준 거냐. 정말 얼마나 이 자율권과 이 창의력과 책임감을 길러주지 않았던 거냐라고 저는 사실 오히려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한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럼 자기 열심히 할 거래요. 열심히 하겠대. 제가 언제 열심히 할 거냐 물어보자는데 요즘 애들 바쁜 거 아시죠? 언제 열심히 할 거냐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더 할 거래요. 그래서 언제 더 할 거냐 제가 물어봐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언제 더 할 거냐. 시간표를 한번 보자. 언제 더 할 거냐. 그럼 보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언제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다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 이러고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 안 되니까 그럼 언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내가 결국은 어떤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두 번째는 공부를 하겠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가지고는 이거를 내가 뭔가 바꿀 수 없구나. 이게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가. 자, 어쨌든 간에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상생활과 내 공부와 연결시킨 애들은 결국 못 이기겠구나. 나는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버스 안이 어떤 아이한테 계속 뭔가 이거 계산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반문도 해보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절대 얘를 역전할 수 없다. 따라갈 수조차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 인식의 변화는 공부하는 시간, 아이들이 생각하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역전할 수 있는 계기는 못 만든다. 역전은 그 외의 순간에서 벌어진다. 일상생활에서 몰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더 만들어내는 그 작업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거가 된다, 이게 된다, 걔가 어떻게 공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성적이 안 오르겠어요? 내가 공부할 시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내 일상생활을 공부에 활용하는 애라면 어떻게 성적이 안 오르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치동 원장님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만드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대치동 원장님들이나 저나 스케줄을 널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스케줄을 빼는 건 싫어하겠죠. 우리 학원 스케줄을 빼버리는 건 싫어하겠죠. 하지만 누구나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특히 이제 강제적으로 막 수영을 시킨다던가 산책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정말 명상을 시킨다던가 하는 작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케줄을 비우고 아이한테 뭔가 이런 여백의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여백의 시간을 주는데도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또 그 순간을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뭔가 뭐랄까요, 이게 뭔가 자극을 막 받아들이는데 막 쓰고 있다, 뭐 핸드폰을 본다던가 하고 쓰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강제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거, 아니면 정말 이 자전거 타는 시간, 아니면 산책, 탕목욕, 이런 시간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요. 아니면 글쓰기, 수업, 이런 것들을 뭐 일기 쓰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 시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안일에 참여하는 거, 바닥을 닦거나 일부러 책을 정리하거나 그다음에 뭐 청소기를 돌리거나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아이들의 뇌가 쉬거든요. 이런 시간을 어쨌든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제 외부의 이제 그런 조언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얘가 지금 효과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시켜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일단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시켰으면 적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시켜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럴 때 딱 봤을 때 6개월 정도 다는데 얘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고민도 해야 된다. 근데 이 고민을 6개월 다는데 효과가 없네, 끊어, 이게 아니고 선생님과 상의도 해보고 정말 해봤는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나 뭐 체력 때문이든 뭐 친구든 뭐 어쨌든 뭐 자기의 감정에도 뭔가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냉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세상에 1000명이 가서 999명이 효과를 얻는 학원이라도 우리 아이가 못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학원은 우리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다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 가서 엄청나게 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주위 환경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좋으냐? 얘한테 물어보세요. 재미있어?가 아니고 뭘 배우는 거 아니야? 실력이 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랑 뭐가 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이 의외로 순수히 대답을 합니다. 재미있긴 한데 도움은 안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좋겠다. 내 아이와 나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건 우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 보시면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학원을 가야 돼. 이 학원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 학원 어려워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 더 붙여. 이 학원을 다니기 위한 학원을 붙여요. 이 학원을 버티게 해주기 위한 과외를 붙여. 이게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고 왠지 여기에 그만두면 우리 아이가 포기하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한 발만 물러서서 이게 정말 아이에게 효과적이고 정말 이게 이 아이를 위한 길이냐라고 생각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서브 학원을 다니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 아니 언제까지만 과외를 해보고 그래도 못 따라가겠으면 그만두자. 언제까지 이 감정이 바뀌지 않고 좀 우리한테 무리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동의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이 감정과 이런 열정은 어쨌든 한정되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어떻게든 해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날 때까지 하고 있으시면 그건 진짜 논의할 가치가 없고 그냥 무조건 그만두셔야 되고, 막 애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 과목이 싫어졌어, 이거는 다닐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싫어진 걸 잘해요? 이거는 전 논의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근데 아이가 힘들어하지만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다니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견뎌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시간과 효율과 감정이에요.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는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계속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낼 필요가 있느냐?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 확실하냐? 정말 이 길밖에 없느냐?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네. 그리고 거꾸로 이거 버티면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해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좀 이렇게 가능성을 높여가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이런 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아직 우리나라 이게 교육 좀 이렇게 발전을 빨리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농업사회의 어떤 그런 농업사회와 이런 경공업 시대에 좀 그런 마인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힘들고 더 괴로울수록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에는요, 이게 되게 쉬워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양상 가능해야 돼요. 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를 즐겁고 할만하고 수월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시대예요. 이거를 내가 이만한 책을 다 외우면 당연히 잘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애들은 이만한 책을 다 외우지 않고 여기서 진짜 효율적으로 오리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 되게 쉽게 커버하는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찾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이거로 다 이거 열정과 의지와 인내로 돌파해내겠다?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AI 시대는 그렇게 버텨나갈 수 없어요. 이게 모든 부모님들한테 적용된 예가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좀 그 고정관념이 있냐면, 얘가 수학을 잘하잖아요. 얘를 수학을 더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끌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얘가 언어를 잘해. 그럼 언어를 더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 재능을 막 개발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스페셜리스트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학 잘하는 문과생이 최고인 시대가 왔어.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수학을 잘해. 그러면 이제 온갖 학원에서 얘 어머니 수학 잘하는데 얘 끌어줘야 돼요, 지금 밀어줘야 된다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희 수학 원장이지만, 어머니 얘가 수학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수학 때문에 못 갈까요? 얘가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아마 수학이 아닐 거다. 남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확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친구가 나중에 우리가 입시 측면에 맞춰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대학을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수학일까요? 그게 아니면 이 친구가 나중에 약할 걸 해줘야죠. 문학 작품을 더 익힌다던가, 한자를 더 외우게 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암기 과목 다 버릴 것 같아. 그러면 가정기술 같은 책을 많이 익힌다, 상식을 많이 익혀준다던가, 이런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친구는 영어에 막 뛰어나. 그러면 오히려, 야, 영어 너 잘하는구나, 언어 잘하는구나. 그럼 지금 하던 대로 책 많이 읽고, 자, 일로 와. 너는 수학이나 과학을 조금 더 좋아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역량을 봤을 때 어떤 면이 입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성향을 보완해 줬을 때 이 아이가 입시에 유리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면 생각보다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말하는 주요 과목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대학 못 가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우리 아이의 주요 과목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사였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수능이 좀 쉬워가지고, 저는 수능에서 한 5개인가 6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8문제밖에 없는 한국사에서 3개 틀렸어요. 저는 그 교장 추천제 이미 입학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한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주요 과목은 수학이나 영어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뭐였냐면은, 저한테는 한국사였다, 지구과학이었다. 왜? 암석이론 못 외우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도미넌트한 팩터가 뭐냐, 우리 아이에게 임포턴트한 팩터가 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냥 이게 막 사회상에서 얘기하는 뭐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측면에 맞춰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결국 키가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 상담하거나 고민을 이렇게 좀 나누거나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 교육의 민족에서도 제가 이제 의대 뭐 공대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AI에 관련된 포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방송 프로그램 나가면서 느낀 거는 더욱이나 진짜 이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이 직업이 바뀐다, 일한 형태가 바뀐다가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이 바뀐다. 라는 어떤 구조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사회인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입시조차도 여기에 맞춰서 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 입시조차도 변화하지 않으면 망하는 시대다. 입시도 바뀌고 있고 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다. 왜? 집에 가서 숙제해와 안 통하는 시대다. 네. 이런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풀어라? 평가 안 한다. 왜? 그런 것들은 다 AI로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 결국 뭐냐면 이 오리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강조되는 시대가 됐다. 근데 이게 원래도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원래도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했고 저는 늘 그걸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됐냐면 이러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고 이러지 않은 아이들은 대학 가기도 힘든 시대가 진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 사교육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스템, 눈에 쉽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이런 얘기 잘 전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